부끄럽고 한심. 무슨 얘긴지 기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전직 용산참모 녹취 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직 용산참모, 아까 저희 일면 속에 살짝 나왔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얘기입니다. 이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어떤 녹취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조사를 했나 봐. 그게 이제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했으니 횡령이죠, 횡령. 네, 직접 해당 녹취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워딩들이 참 자극적이에요. 지금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쭉 나왔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당사자의 뭐 직급이 높냐 낮냐.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할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이제 의문, 비판. 근데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요. 네. 그 내부의 기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알만한, 일테면 비서관급 정도에 접근을 했다면. 문제의 김대남 선임 행정관이라고 하지만 네. 시민사회 소통실에서 비서관이 공석일 때 대행도 했더만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용산의 대통령실에 비서관급이 한 50여 명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지냈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저건 제가 보기엔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현 대표에 대해 얼마나 뭐 적대감까지는 뭐하지만 견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종의 치부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한 사람이 너무 허풍 떠는 거야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저는 간단치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야권에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거 말고 네. 시중의 여론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대통령실은 굉장히 겸허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 사람 보니까 그렇게 뭐 낮은 직급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맘대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직급이 좀 높더라. 이렇다면 이게 사실 사안이 좀 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요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네. 김대남 전 이 시민소통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었을 때 그때 비서관 직무 대행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건데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었고요. 근데 조직본부 조직국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난 뒤에 나와서 이번 총선 때 용인갑 여기서 이원모 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었죠. 이원모 비서관이 나왔던 그 용인갑에 출마를 선언은 했지만 당시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현재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선 때 캠프 때부터 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총선에 출마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상근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최수영 의원님. 네. 쭉 보면은 어쨌거나 계속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캠프 때부터 있었던 거고 선임 행정관에서 비서관 대행도 했었고 말씀처럼 그럼 거의 직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 근데 뭔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약간 그랬대. 약간 뭔가 이렇게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그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전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녹취를 들으면서 이런 이제 속담이 떠올랐어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과도하게 자기 과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시점도 내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녹취가 지금 된 게 7월 달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인데 이게 7월 초쯤에 그러니까 뭐 이명수 기자가 이걸 좀 터뜨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김대남 지금의 이제 감사가 그러니까 이 여기에 가는 시기가,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로 가는 시기가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때 아마 그 보증보험 상근감사에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진행되고 있을 단계니까 조금 과잉 충성하는 차원에서 뭔가 여권에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려다가 본인이 좀 오버 스텝을 밟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 김대남 선임 전 지금 감사가 용산 재직 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관 시민소통비서관실에 그 대행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 비서관이 왔는데도 대행 명함을 계속 돌리고 다니다가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주의 경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하면은 본인의 약간 허풍, 블러핑,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좀 축약이 돼가지고 섞여 있는 혼재된 사안이다. 그래서 본인이 전해 들은 것과 본인이 감지한 것, 그다음에 생각한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함께 나와서 녹취로 전달돼서 사실 이 녹취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녹취를 한 분량이 5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약간 좀 그 허풍과 자기과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여권의 어떤 본질적 문제로 확대해서 가는 건 조금 온당치가 않다고 보이죠. 지금 최수영 위원님 말씀은 이거는 그냥 약간 자기 과시, 허풍이 섞인 개인의 급발진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지금 시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시점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아까 저희 직접 녹취를 들으셨습니다만 녹취에 뭐가 나오느냐? 아니 비대위원장이 자기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뭐 이거는 뭐 횡령 아니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전당대회가 있기 불과 한 2주 전쯤에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성재준 위원님 사실 언뜻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 이게 보수 쪽 사람도 아니고 지금 보면 서울의 소리 기자거든요. 서울 소리 기자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좌파 유튜버다라고 딱 이 치부하는 그런 곳인데 근데 왜 거기에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좀 납득이 안 되고 황당하고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부분이죠. 아니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이명수 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랑 김건희 여사랑 관련돼 가지고 이 건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지금 4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녹취록을 또 이제 공개해가지고 또 파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명품백과 관련된 논란 거기와도 연관이 돼 있고 최근에 또 9월 달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관저 주변을 이제 산책을 하는 그 모습까지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했던 사람이 또 지금 이명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전력을 생각해 봤었을 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전력이 아니라 거의 뭐 전과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작년 8월 달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 달까지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지금 이제 통화 녹취록의 그 저장 용량이 한 4테라 가까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수 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 또 이제 그 모 방송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자기한테 그냥 뭐 이렇게 뭐 요청을 해가지고 정보를 뭐 준다라는 수준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냥 단순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좌파 쪽에서 갖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소스가 있지 않겠냐. 그거를 뭔가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김대남 이제 그 전 행정관이 또 요청을 했다라고 또 폭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김대남 이분의 그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제가 의문이 남는 것이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전당대회 거의 뭐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지금 이제 문제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이틀 정도 있다가 7월 12일 날 이제 그 이명수 기자가 실제로 이제 그 단독 기사를 씁니다. 근데 그 단독 기사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일단 전언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아니라 김대남 전 행정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그 기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게 실제로 기사가 됐고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당시 이제 원희룡 후보를 통해 가지고 실제 토론에서도 한동훈 그 대표한테 이게 또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금 이제 또 직책이 뭐였습니까? 상근 감사로 지금 가가지고 연봉만 하더라도 거의 뭐 3억 가까이 된다라는 거고 비서에다가 뭐 운전사까지 딸리는 그 직책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그냥 단순히 김대남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배우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당원분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개인 차원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단순히 개인 차원의 급발진으로 볼 것이냐. 그러기에는 뭔가 이 사람이 얘기한 거, 그 뒤에 나왔던 기사, 그리고 실제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의 발언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뭔가 다 엮여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대남 씨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기사를 쓰도록 준 정보 있잖아요.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70억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거는 다 대외 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쪽하고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던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외부에 공개 어떻게 해서 김대남의 손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상규명은 있어야 없어요. 된다. 네. 지금 사실 성재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맥을 같이 해요. 최수영 의원님. 네. 대외비인 자료가 어떻게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 손에 있고 그게 어떻게 거기로 넘어갔느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좀 석연치 않다고 보는 거니까 네. 김대남 그 전 행정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 일탈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좀 주변에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려는 여권 주류의 그런 그 어떤 의도와 맞물려서 조금 전달되지 않았나. 그건 제가 보기에 이제 나중에 좀 말하자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조사되어야 될 부분이라 보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건 그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게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작업이 끝나서 사무총장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제 최고위원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김대남 녹취 때문에 말하자면 백서가 나와도 이게 온당한 백서가 아니라 총선을 반성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백서가 앞으로 어떻게 뭐 말하자면 주류와 한동훈 측의 어떤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던가 여기에 또 빠진 게 뭐냐 이건 뭐냐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논란이 갈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데 어찌됐건 갈래는 두 갈래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과 본인의 어떤 출세를 위한 욕망에서 이게 작용됐는지를 밝히는 것과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맞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체 조사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이걸 무조건 김대남 행정관의 일탈만 뭉뚱그리는 것도 지금 정황들이 조금 예민하고 또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두 갈래 조사로 이루어지고 기왕에 말 나온 거 빨리 좀 속전속결로 가야지 유난 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로 작용할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타보다도 아픈 게 연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나오면은 여권이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두 갈래의 어떤 그런 자체 조사라든가 어떤 그 정화를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이 정타보다 더 아픈 게 연타다. 요거 그냥 두면 정말 더 이상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쓰러질지도 모르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좀 수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서울의 소리 측에서 녹취를 공개를 하고 있어도 김대남이 누군데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이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일제히 다 기사를 끔찍끔찍하게 실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사안이 약간 좀 커지네, 논란, 파문 정도로 사안이 좀 더 발전돼서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데까지는 사실 한동훈 대표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 사안 관련해서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현재 정부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때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며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사안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직접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반박 아닌 반박 이거 사안
큰 사안이에요. 라는 취지의 글을 지금 올렸기 때문 아닙니까, 이동학 위원님? 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권을 잡는 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자폭전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급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 거의 자폭 국정으로 가고 있어요. 국정 자체가 지금 거의 폭파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그동안 대통령께서 인정하는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도 보이지 않았죠. 이거는 일종의 대통령의 시그널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결국엔 김건희 여사가 네.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유추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지난 총선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이 속이 불불 끓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는 게 당연히 원치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앞뒤가 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야, 저 사람이 허풍이야. 저 사람 허풍 떠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국민들께서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저거 저럴 수 있겠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지금 국정의 가장 큰 난맥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거냐. 네. 이게 지금 밥 먹자고 해도 서로 밥도 안 먹고 독대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네.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쩌면 반격 카드를 가진 게 아닌가? 국민들에겐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단순히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반격 카드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이 사안을 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행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부끄럽고 한심합니다라는 건데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부끄럽다는 거는 뭐 제가 좀 부끄럽네요라는 취지로 되는데 한심하다는 거는 무엇이 한심하다는 걸까요, 윤경호 위원님? 대통령실의 행태. 그건 대통령실의 대통령실에 행태다. 대한 정면 제가 보기엔 반박이죠. 뭐 우리 잠시 후 다루겠지만 뭐 오늘 저녁에 만찬하지만 또 한동훈 쏙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한동훈이라는 후보가 대표가 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용산에서 아니야. 대통령 뜻은 이거 아니야. 그런 곳곳에서 징후가 감지됐잖아요. 그런 거의 배경에 저런 구체적인 것까지 있었구나. 더군다나 뭐 때리면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그 이전에 또 한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익십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문자. 예, 문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한동훈 과거에 20년 이상 25년 알아왔던 관계인데 네. 그걸 그냥 읽기만 하고 무시해버렸다. 그 어마어마한 이제 모멸감을 느꼈다. 뭐 이런 것까지 상상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견제를 했구나. 그런데 그게 막상 대표가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정이 정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계속 서로 견제를 넘어서 상호 뭐 어떻게 보면 밀어버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제가 아까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의 이 녹취에 대해서 한마디 드렸지만 네. 한간에 뭐 블러핑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주 전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폭로가 됐을 때 메시지 내용보다 네. 메신저의 흠집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면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간당간당하고 더 아래로 떨어지면 공무원들이 뭐 일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주변에 저런 참모라고 일했던 사람이나 또는 경호실 또는 기타 뭐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이라도 정말 비표를 가지고 대통령 주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지금은 그만두거나 아니면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분들로부터 추가 폭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지율이나 아니면 도덕성이나 또는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마 대통령실이 더 잘 알 거요.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뭐 이게 뭐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정면으로 얘기를 다뤄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용산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친한 한 공격 사주 김대남 배후 밝혀야 용산 허풍 같고 당정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허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은 김대남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공개된 통화 녹음은 개인의 일탈성 발언이란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소통비서관이 왔는데도 계속 직무들이란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칙 논란이 제기돼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 있을 때도 좀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취지예요. 더불어서 김대남 감사의 법률 대리인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입장문.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직접 증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난 아니다. 난 그런 위치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타격하는데 위치가 중요하지 않죠.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그리고 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관 출신인데 선임 행정관이면 이거 낮은 위치 아니거든요. 거기 출신에다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용산에서 지금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저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데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용산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인사권자는 누구지? 왜 저런 판단을 했지? 그런데 심지어 그걸 그만두고 나서 굉장히 핵심 요직이라고 할 만한 상임 감사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뭐 이게 3억 이상 되는 어떤 그런 연봉도 받고 아무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무언가 저 사람이 자기가 녹취에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 딱 찍었지. 네, 그래서 그 찍은 자리로 자기가 결정을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뒤에 인사권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실을 담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저런 이 언행이나 블러핑 이런 것 자체가 스스로의 권위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어쨌든 불편하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짜잘하게까지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때도 이 내부 총지라는 당대표 하면서 텔레그램 보내고 체리따봉까지 보내고 이게 당무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좀 비춰보면 전당대회에서도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퍼져 있었고 그런 게 저 김대남 씨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변 정황이나 볼 때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최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용산을 그만두는 게 작년 연말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용인갑에 출마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 녹취가 됐던 시점은 용산에서 나와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7개월째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혹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직전에 그만두거나 마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그 근접적 시기에 있었던 건 아니야. 이미 반년이 넘었어요. 용산을 나온 지. 오래였다. 오래였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SGI라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떤 누가 뒷배를 봐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리를 가기 위해서라면 뭔가 여권에 한 건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 빅스픽하고 내가 그만큼 이쪽에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보여줘야 그런 자리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비서관급들도 못 가는 자리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 가려면 본인의 충성 경쟁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버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김대남 행정관이 설령 그랬다고 쳐도 저는 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좀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전체가 마치 그 여권의 어떤 그 공작처럼 비춰지는 거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럴 만한 타이밍도 아니었고 네.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자발적인 어떤 이런 입증을 통해서 자리 욕심을 좀 가졌던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말씀은 이 통화 내용이 뭐 지난 7월이었으면은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한참 지난 뒤라 뭐 쉽게 말해서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뭐 끈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로 좀 이렇게 좀 블러핑을 좀 할 수 있었어도 딴 정말 뭐가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허풍이라고 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엔 참모 출신, 서울의 소리에 4번 당한 용산입니다. 아까 성재준 의원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 이 해당 녹취를 공개한 서울의 소리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 관련해갖고 유튜브 방송을 많이 했다. 언제냐? 2022년 1월에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를 공개를 했죠. 그죠? 그리고 23년 11월, 작년 11월에 김 여사한테 이 최재형 목사가 선물했었던 그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지금이죠. 산책하는 모습, 새벽에 산책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이 4번째다라는 거예요. 성재준 의원님.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4번도 4번인데 그 전당대회를 한 2주 앞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인데 이 당 돈으로 해갖고 여론조사를 했대. 이거 횡령 아니야라고 얘기한 그 시점은 이 앞선 사건이 있은 뒤거든요. 7시간 녹취 다 공개된 건데 근데 왜 또 접촉해서 통화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처음은 실수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의도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범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4번째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범이 아니라 거의 뭐 주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 뭐 올리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봐도 이 분노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한 명의 그냥 단순한 일탈, 허풍 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70억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70억이 아니라 일단 20억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가지고 그러면 또 유출이 됐냐 이것도 네. 이제 좀 질문이 드는 건데 네.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제 그 총선 백서 팀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의도 연구원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뭔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확인이 되고 그거를 이제 총선 백서에다가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유포가 돼 있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이번에 녹취록까지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우리가 팩트를 생각해 봤었을 때 당대표에 대한 호감도 조사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였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각 당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 총선 전체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차원에서 이미 1월 달부터 여야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네. 질문이 드는 것은 아까 전에 녹취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뭔가 총선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총선 백서에 담길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일탈이었을까? 총선 백서 팀까지도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좌파다라 그래가지고 뭐 사돈에 뭐 8촌까지 막 등장해가지고 특정 언론사 뭐 어떻게 뭐 창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 한간에 그런 얘기들이 뭔가 이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있고 한 달 있다가 김대남 씨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얘기했던 그 직책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간중간 약간 팩트체크도 같이 해주셨어요. 뭐 70억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당대표에 대한 이 호감도 조사는 그 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오기 전부터 쭉 해왔던 조사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심상치는 않다. 이거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사실 번질려면 아까 총선 백서 얘기도 나오고요. 뭐 윤한 갈등, 원래 있었던 윤한 갈등 거기에 더 덧붙여서 지금 여사 얘기도 나오고요. 상황이 퍼지려면 얼마든지 이게 파장이 크게 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